에?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이거 흡혈귀인가요? 이거 흡혈물인가요? 그것은 순간이었다. 나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그녀의 목에 깊숙이 꽂혔다. 니가 니 피 떨어뜨려서 점쳤으니까 이제 대가로 니 피를 내놔 이런 거야? 그녀는 몇 차례 손발을 휘저었다. 그리고 나를 밀치려 안간힘을 썼다. 그래도 내겐 소용없었다. 힘이 대단하군. 나약한 저항에 내 머리칼이 헝클어졌지만 난 그녀를 꽉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뭐지? 너랑 나랑은 뱀파이어의 마력이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가면서 점차 몽롱한 쾌락 속에 빠져들었다. 아, 너 뱀파이어였어? 그녀의 눈이 반쯤 감겼다. 난 그녀를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수초. 품에 안긴 소녀의 저항에 점차 잦아들자 난 소리 없이 조용히 피를 빨았다. 뭐야? 얘 뭐하는 애야? 그러자 입안 가득히 붉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입에서 철맛이 난다. 피를 삼키는 소리만이 방을 가득 채운 침묵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불만, 질투, 자기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느껴졌다. 피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느낀 걸까? 피와 함께 그녀의 기억과 감정도 조금씩 내 안으로 들어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뱀파이어라면 누구나가 다 있는 증상이다. 죽고 싶어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얘한텐 잘 된 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타인에게 생명을 빌리는 뱀파이어는 그것 외에도 다른 것까지 얻게 되곤 한다. 생명에는 언제나 추억과 감정이 녹아드는 법이니까. 소녀의 가장 큰 죄는 삶을 직시하지 않은 채 죽음을 갈망한 것, 그리고 그에 이르러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것. 나는 탐식하듯이 그녀의 죄를 핥아갔다. 회필에서 느껴지는 쾌락은 방심했다간 그대로 취할 정도로 중독적이다. 벌써 2-3개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다. 언제나 생소한 기분이다. 야, 그럼 그랬으면 남자친구가 만약에 살아있었을 때 저런 식으로 막 어두운 소리 했으면 남자친구 피 빠는 거야? 소녀의 입에서 한숨과도 같은 신음소리가 났다. 열에 들뜬 듯한, 그러나 결코 고통이나 불쾌함이 엿보이는 음성은 아니었다. 아마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야릇한 쾌감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리라. 나는 황급히 목줄기에서 입을 뗐다. 까딱 잘못했다간 피를 너무 잃어서 그녀가 죽어버리고 말 테니까. 내가 입을 떼고 일어난 뒤에도 소녀는 여전히 몽롱한 눈을 한 채 쓰러져 있었다. 소녀는 여전히 현실과 환상의 경계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다. 난 헝클어진 머리칼을 거칠게 쓸어 넘기면서 중얼거렸다. 운명, 그건 자신이 정할 순 없지. 나는 티슈 한 장을 꺼내어 그녀의 목에 남은 상처에 아롱진 핏방울을 닦아냈다. 티슈에는 붉은 피가 꽃송이처럼 피어났다. 난 천천히 고개를 숙여서 그녀의 귓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들리지 않겠지만 들어주세요. 언젠가 기억하게 될 테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제 당신도 죽음이 축복이라는 말은 죽기 전에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발음 어렵냐? 유효하다는. 그때가 되면 지금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죠. 제 행동은 그 계기에 지나지 않아요. 핑계 잘 된다. 마치 이건 너한테 벌을 주기 위함이야 이런 것처럼.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리라. 심지어 방금 내가 건넨 말조차. 하지만 무의식에 새겨진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녀에게 삶에 대한 애착을 싹 틔워주겠지. 이제 그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를 불렀다. 아니 그 점술은 가르쳐줘야지. 운명이라고. 거실로 돌아오자마자 기운이 탁 풀려 소파에 몸을 던졌다. 가끔 이럴 때가 있다. 우리 족속의 오래된 충동. 하지만 단순한 본능에 의한 건 아니다. 그 정도는 평소에도 절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금 전의 기분은 그런 본능과 절제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무엇이 있었다. 운명이겠지, 운명. 운명 보고 나서 그런 거지. 이렇게 자제되지 못한 자신이 가끔은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난 인간이 아니니까. 그때 무리가 흩어지면서 또 다른 점이 펼쳐졌다. 아니, 보라는 상대방의 점은 안 쳐지고 왜 자기 자신의 점만 쳐지는 거지? 이것은 지금의 일관의 의지, 점술의 경과와는 전혀 상관없었다. 나는 황급히 소파에서 일어나 탁자로 뛰어갔다. 사르르르르르. 성난 죽음? 그 여자 죽어요! 너 때문에 죽게 생겼어! 나는 한참 동안 모래 위에 펼쳐진 글씨를 바라보았다. 그 일이 있은 다음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세상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다. 아주 미묘하게. 뭔가 틀어진 불편한 느낌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점을 펼치면 똑같은 결과만 반복했다.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운명을 받아들여! 영호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다. 휴대폰이 꺼져 있는 데다 원체 종잡을 수 없는 마법사이니 일단 잠적하면 찾을 방법은 없다. 그는 늘 그렇다. 어디서 너무 유상한 일을 벌이고 있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녀는 병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죽음은 이 아이를 뜻하는 건가? 이렇게 세상의 공기가 바뀔 때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그녀에게는 자칫 치명적일 수도 있다.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병문안이라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매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뱀파이어인 나에게 수면제는 통하지 않는다. 꼭 탁한 공기가 주위를 감싼 것처럼 답답한 기분이 계속 내 주위를 뒤덮고 있었다. 밖에 나갈 기분도 썩 들지 않았다. 뭔가 굉장히 기묘하게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하늘을 그린 그림을 반으로 쭉 찢었다가 테이프로 다시 붙여놓은 듯한 그런 어색함이 세상 전체에 맴돌았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집안에서만 지냈다. 그렇게 히키코모리가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침대에 누워서 불편한 기운을 느끼면서 뒤척이고 있었다. 목 아파. 내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잠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너무나 낯익은 소리였다. 아주 작은 울음소리. 나는 이 울음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다. 고양이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낸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바로 나의 죽은 연인과 첫 데이트에서 만났던 버려진 고양이 키튼의 목소리였다. 그는 함께 길러보자며 내게 제안했고 키튼은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가족으로 지냈다. 나는 하루의 대부분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집을 비울 때만 그가 집에서 키튼을 보살폈다. 그러나 키튼은 6달 뒤에 병으로 죽었다. 에? 7년 전 이야기다. 아니, 고양이 울음소리가 거기서 거기 아니야? 가여운 영혼이 세상을 떠돌아다니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다. 하지만 들리고 있다. 키튼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 사람이 살리라는 연인은 안 살리고 고양이를 살려냈어? 환청일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점점 더 또렷해질 뿐 소리는 여지지지 않았다. 여지지지 않았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소리를 따라 걸어갔다. 거실로 나오고 나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고양이 발자국. 키튼의 발자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카페 뒤로 찍혀 있었다. 옅은 흙냄새가 마루를 채우고 있었다. 굳이 키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탁자에는 뭘 알는 거야 이거? 이라모리. 라는 글씨가 모래 위에 쓰여 있었고
키튼의 발자국은 그 위를 지나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 귀여운데 석상이니? 석고 같아. 눈이 무서운걸? 그리고 거실 가운데 키튼이 있었다. 그 어리고 가여운 고양이는 내 눈에 띄자마자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그때였다. 바깥에서 자동차 클락션 소리가. 누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이 소리는 고양이의 울음보다 훨씬 현실적이었다. 어떤 손님이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런 시간, 이런 타이밍에 여기에 있다면 결코 평범한 사람은 아니리라. 난 침착하게 옷을 걸쳐 입고서 서랍에서 나이프를 꺼내 품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날부치의 서늘한 감촉을 느끼면서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급박하고 거칠게 변해갔다. 조심조심 키튼이 찍어놓은 흙발자국을 나란히 하고 소리를 죽인 채 현관으로 다가갔다. 살려주세요! 뒤에서 범인이 쫓아와요! 이런 걸 수도 있지. 소리는 점점 커지고 불투명해졌다. 나는 한 손으로는 현관문 자물쇠를, 다른 한 손으로는 품속의 나이프에 손을 넣었다. 거칠게 두드리는 문의 진동에 손으로 전해왔다. 나는 자물쇠를 풀면서 문을 벌컥 열었다. 눈앞에는 좀비도, 괴물도, 고양이 키튼도 없었다. 내게 가장 익숙한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그것은 몇 없는 내 친구, 그녀였다. 집에는 있었군. 그녀는 안색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 중일 텐데 안 좋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찾아온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면서 문턱을 잡고 간신히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지만 흐트러짐 하나 없었다. 비틀거리면서 문턱을 잡고 간신히 서 있다며 이게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야? 그리고 당당한 눈빛도 여전했다. 아프다면서 여긴 어쩐 일로 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발자국은 뭐지? 그녀만큼 감이 예민한 인간도 없을 것이다. 곧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봐선 그녀도 뭔가 눈치를 챈 것이다. 그녀라면 분명 단서를 알고 있으리라. 나는 한시름 놓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말했다. 굳이 머리를 풀어헤쳐야 돼? 키튼 기억해? 아무래도 그의 발자국인 것 같아. 키튼? 그 고양이는 한참 전에 죽었을 텐데? 난 탁자에 앉아 모래판 위에 적혀있는 글자를 보여줬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해줬다. 소녀에게 친 점술, 그때부터 내 주위에 흐르던 이상한 기류, 느낌, 잠을 못 이루는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난 키튼의 흔적들. 그녀는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징조야, 이건. 마법사에게 징조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물의 이면을 엿보려는 그들에게 징조는 언제나 큰 역할을 했다. 호수에 비친 그림자로 풍경을 헤아리듯 징조는 그들에게 세상 그 자체였다. 탁자에 앉은 그녀는 팔짱을 끼고 신중하게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건 상식적인 일은 아니군. 짚히는 거 없니? 마법사의 제자잖아. 듣거나 한 건 없어? 그런 범주에 벗어나는 건 아직 못 배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서 있었지만 그녀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난 바로 알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스승이 연락이 끊어진 게 그쯤이었는데. 그럼 영혼에게 먼저 가보지 그랬어. 네가 걱정돼서 여길 먼저 온 것뿐이야. 차례의 문제지. 난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 바보 스승 성격이라면 아직도 무덤가에 있겠지. 연구를 시작하면 한 장소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집을 나와 그가 묻혀있는 묘지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운전하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기절할 뻔했지만 결코 핸들을 놓지 않았다. 오로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냥 운전 네가 해! 굳이 위험하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거 쟤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타고 있는 너도 그럴 텐데. 몸이 가끔 비틀거리긴 했지만 의지력에 기대어 차를 몰았다. 그냥 너 운전 못해? 그래 그럼 이해할 수 있어. 우리는 묘지공원에 도착했다. 거기는 죽음의 카니발이 펼쳐져 있었다. 무덤의 여기저기가 거칠게 파헤쳐져 있었다. 흙이 뒤집히고 묘비가 쓰러져 뒹굴고 있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껍데기들이 올라왔군.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올라온 시체들이 공원을 배회하고 있었다. 에? 그냥 좀비잖아 이거. 에이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몇몇은 딱딱 뼈를 부딪히면서 무덤의 흙을 털고 일어서려 했다. 그들은 지친 얼굴로 마치 약에 취한 듯한 걸음걸이를 하면서 비틀비틀 달빛 아래에서 떠들고 있었다. 알 수 없는 힘에 가로등도 모두 깨지고 빛이라고는 창백한 달빛밖에 없었다. 여지야, 저기. 묘지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빛이 있다는 건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조심스레 시체들 사이를 지나 그곳으로 향했다. 묘지의 가장자리,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아래 익숙한 얼굴의 마법사가 촛불을 조명 삼아 책을 펼쳐들고 있었다. 이 사람이 시체 가지고 실험을 해?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일찍 왔군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인사했다. 예의 없는? 대마법사니까 눈 인사 안 마주치고 인사해도 된다는 거야? 이게 뭐야? 보는 대로다. 불멸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영혼을 육체에 되돌리는 주술을 쓴 것뿐이지. 어딜 봐서? 나는 말없이 달빛 아래를 걸어다니는 시체들을 바라보았다. 어딜 봐서? 무슨 짓을... 사소한 실수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저것들의 영혼까지 돌려놓은 건 아니다. 사소한 거라뇨? 그는 여유로운 웃음까지 짓고 있었다. 이 무슨 나... 바보 스승, 넌 이게 사소한 실수로 보여? 주술의 대상이 조금 확대됐을 뿐이다. 여자의 애인을 제외하곤 영혼이 빠져있으니 하루 이틀이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저런 껍데기가 왜 필요하냐는 거잖아. 그리고 시전할 거라고 미리 말도 안 하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불멸의 사랑은 불가능한 법. 뭐래? 저건 굳이 왜 살려놨어? 영혼은 이미 자신의 이론 정립에 열중하여 그녀의 질문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무슨 소리야? 연애는 영혼뿐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된다. 하지만 인간은 늙는다. 또한 죽지. 그건 서로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수수께끼 같은 말을 늘어놓는 것이 영혼의 말투다. 조바심이 난 그녀가 소리를 빽 질렀다. 요쯤한 말해! 만약 죽음 없이 두 연인이 존재하면 영원한 사랑이 맺어지게 되는 거다. 에? 뭐라는 거야? 요컨대 불멸의 사랑을 하려면 육체 또한 불멸이어야 한다? 실로 그러하다. 허나 불멸의 존재들은 사랑을 할 수 없는 법. 사랑을 하려면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인간이어야만 하지. 그 점에서 뱀파이어와 인간의 연애는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아, 남친은 인간이었군.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멸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불멸에 이르러야만 한다는 거야? 어느새 그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니 왜 끄덕이고 있어? 그녀는 이럴 때 꼭 마법사의 편을 드니까. 아니 따따라따따 이 와중에 부금 진짜. 사랑에는 죽음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사랑의 에너지는 무한함으로 둘이 함께하는 한 끝없이 생성된다. 그 동력은 시체를 움직이고 빈 그릇에 영혼을 불어넣을 정도로 강력하지. 이 마법은 오로지 연인 관계에서만 성립될 뿐이다. 영혼의 눈초리가 내게 향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난 살려달라고 안 했는데 왜 벌써 이걸 실험하고 있는 거야? 설마 그게 우리 둘을 말하는 건가요?
실로그라다. 영혼의 조각 같은 얼굴에는 만족감 넘치는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조각인진 모르겠다. 오래전부터 실험이 성공할 때면 그는 늘 이런 표정이었다. 하지만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모두에게 뜻밖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거부할 겁니다. 내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자 처음으로 영혼의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나타났다. 네가 감히? 이런 표정인데 저건. 어쩌면 몇백 년 만인지도 모른다. 어째서냐? 이런 표정. 왜 째서죠? 그게 무슨 소리지? 영원한 사랑을 거부하다니! 나의 옛 스승님,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건 없다. 난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은 변수를 고려했다! 변동, 심술, 불륜, 삼각관계! 진짜 셀 수도 없다! 사랑의 근원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본질을 뭐가 같으니 아침 드라마 찍네. 그건 맞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망각이에요. 뭐? 영혼의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말을 계속 이었다. 당신 사랑해본 적 있나? 망각을 빼면 사랑은 사라지게 돼요. 나는 좀 더 단호한 목소리로 영혼에게 물었다. 지금 해주신 말씀대로 뱀파이어나 수백 년을 산 대마법사 커플이 불멸의 사랑을 한다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불멸의 존재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법이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들은 망각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크흠. 지금 영혼과의 대화에서 며칠간 폭풍처럼 나를 훑고 지나간 사건들이 하나로 모여드는 게 느껴졌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삶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듯이 사랑에는 망각이 깃들어 있다. 삶의 끝이 죽음이듯 사랑의 끝은 언제나 망각이다. 왜 점점 나를 클로즈업하는 걸까? 인간은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사랑 때문에 기억하려 애쓴다. 그러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끝내 잊혀진다. 인간이기에 가진 필멸의 망각, 그게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연인이 죽고 텅 빈 집에서 준비했던 있는 식사는 뭐야? 잠에서 깨자마자 그가 작업하던 곳을 응시하던 내 눈빛, 전화 중에 무심코 우리를 부르는 말투. 내가 그것들을 되풀이한 까닭이 어쩌면 계속 그를 기억하려 했던 건 아닐까?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우리는 사랑을 위해 망각과 싸우는 겁니다. 영혼은 한숨을 쉬었다. 망각이라 마법사에겐 생각해보지도 못한 변수군. 마법사는 망각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망각과는 다른 망각이야. 이건 시간의 망각이니까. 시간의 망각. 그것은 인간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시간은 인간의 모든 것을 바스라뜨리고 흩어버린다. 발버둥 치지만 결국 그렇게 인간이 지키려는 모든 것은 시간의 소나기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만을 살아가는 인간만이 겪는 축복 혹은 저주. 시간의 흐름 속에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잊기 위해 그리워하고 잊지 않기 위해 슬퍼한다. 그 아픔이 곧 사랑인 것이다. 이 게임은 사랑의 가치관을 말하기 위한 게임인 것인가?